오늘 말씀을 민주노총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시죠. 이렇게 그래서 민주노총도 신상으로 얘기를 해야지 막 과거에 얘기하면 소용이 없고 요즘 요새 양경수가 이번에 집행유예로 석방이 됐잖아요. 민주노총 위원장. 걔가 작년 11월 달에 민주노총 선거를 할 때 통상 파업이라 하면 노사 간의 단체 교섭을 해서 이것이 의견이 안 맞았을 때 절차에 의해서 단체 행동을 하는 것을 우리가 통상 헌법에 나온 파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얘는 무슨 쟁점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총파업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이 됐어요. 그렇죠. 총파업 공약이 뭔지 알죠? 5대 핵심 과제가 1번이 기간산업 국유화. 황당한 거고 지가 기간산업 사지. 그 다음에 주택 50% 국유화. 세 번째 재벌 해체. 현대자동차, 중공업 다 재벌회사 해서 잘 먹고 잘 사는 애들이 막 자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네 번째가 100만 돌봄 노동자 국가고용. 그래서 다섯 번째 국방예산 삭감. 그다음에 한미동맹 해체. 그래서 제가 이런 게 도대체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게 관계가 없는 걸 얘기하는 것은 괜히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양경수는 이석기 석방투쟁 공동대표를 했죠. 용인 외대 나와가지고 기아자동차 화성지회 비정규직 입사를 했으니까 옛날 말로 하면은 대학교 나와가지고 막 비정규직 들어간 게 옛날 말로 위장 취업을 한 거죠.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리고 거기 택배노조 같은 경우 진경호는 2006년도에 민주노총의 통일위원장을 하면서 방북을 해가지고 50여 명을 이끌고 대성산 혁명열사에 참배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는 저 사람들이 총파업의 구호로 내건가하고 저 사람들의 삶의 궤적하고 그 다음에 문재인이가 얘기하는 거하고 이렇게 공통 분모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합리적으로 그렇게 얘기했을 뿐이에요. 그 사람들이 빨간지 하얀지 저는 난 잘 모르겠고 머릿속을 안 열어봤으니까. 근데 노동조합들이 무슨 한미동맹 해체, 국방예산 삭감하고 뭐 상관 있나요? 그런 주장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노총이 저거는 잘못 가도 한참 잘못 갔다. 요번에 최근에 엊그저께 일어난 화물연대 파업은 세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1번 화물연대는 화물연대 화물 노동조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입차 사장들이에요. 그러면 노동조합이 아니므로 파업이라는 용어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안 맞죠? 그건 운송 거부예요. 그래서 운송 거부는 내가 100원에 할 걸 150원 올려줘서 할 수 있어요. 민주국가에서. 근데 우리가 문제제기하는 것은 파업이 아니고 운송 거부를 언론이나 누구나 파업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파업이 아니고 그거는 이게 이 네이밍을 잘못 붙인 거예요. 파업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내가 운송 거부할 수 있어요. 왜냐면 단가가 안 맞으면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나만 하면 되는데 어떻게 해요? 들어오면은 죽인다 그래가지고 태클롤리 크게 써갖고 다른 사람들의 운송을 방해한 거예요. 그건 뭐예요? 폭력행위고 업무 거부에 해당하고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현행법 아니에요. 국가의 경찰들은 도대체 그것들은 국민의 월급 처먹고 뭐 하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우리가 봤을 때는 공권력 같은 경우도 그걸 다 놔두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집회가 불법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옛날 자영업자 집회는 그냥 물샐 틈 없이 개미 새끼 한 마리 통과 못하게 막았는데 여기는 기습했다고 놔두고 그냥 이렇게 경찰들의 능력이 어디서는 굉장히 유능했다가 우리한테도 그렇게 적용해야지. 저쪽에서는 또 참 허접했다가 좀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래서 이 공권력의 어떤 대처 방식이 문제고 좌파 정권에서 그런 방법으로. 그래서 저는 그런 화물연대라는 사람들의 운송 거부에 대해서 그런 폭력 행위들을 마치
뭐 악덕 사용주가 그들을 탄압해가지고 그들의 투쟁이 정당한 것처럼 파업이라는 용어를 자꾸 쓰는 것은 안 맞는데 그 은연중에 국민을 호도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우리는 문제고, 그 다음에 민주노총은 10월 20일 날 지난 10월 20일 총파업 끝난 다음에 공언했잖아요. 11월 13일 날 전국 노동자대회 하겠다. 그거 했잖아요. 그 다음에 12월 달에 뭐 한다 그랬냐면 농민대회와 빈민대회를 하겠다. 그 다음에 1월 달에는 민중총궐기대회를 해서 대선 때 노동의제를 관철시켜서 사회대전환을 하겠다. 체제를 변혁시키겠다. 근데 이것을 똑같이 쓰는 사람이 있어요. 이모식이라고 이렇게 막사른에 하나 있어. 걔는 국민대전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공통 분모의 모수가 뿌리가 같은 거죠. 같잖아요. 그리고 경기동부 연합의 성남시를 해방으로 메인이 성남이에요. 그래서 우리로서는 당연히 그런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나는 노동조합 하는 사람으로서 했을 뿐이, 왜냐 노동조합이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에는 아무 신경 안 쓰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일 황당한 게, 제가 이 75년도에 고등학교 2학년 그만두고 교론복 입고 서울로 돈 벌러 와가지고 평화시장에서 일을 했던 민주노총을 직접 만드신 분이라. 재단보로 이렇게 제가 소년공이잖아요. 근데 이 막 듣보잡이 막 소년공이라 그래가지고 막 그 팔도 삐뚤어져 버리고 막 100여 군데 상처 입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랬던 대한민국이 고시도 패스하고 변호사도 되고 성남시장도 되고 경기도지사도 되는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역동적이고 살만한 나라냐 이렇게 얘기가 왔지. 자기가 막 팔도 삐뚤어지고 막 상처도 입었고 소년공이어가지고 막 누군가의 착취를 받았고 그래서 세상을 뒤바꿔야 되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맞지 않잖아요. 나는 아니 우리 청년들 성남시장 시켜주고 도지사 시켜주면 대한민국을 찬양해야지.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까? 그래서 이 자유 진영의 어떤 이 혜택을 누릴 만큼 다 꿀은 다 빨아먹고 그 막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나로서는 우리 총장님이 이해가 안 가다는 거예요. 우리 집회에 한번 나오셔야 네, 집에 그래서 선생님 말씀하신 게 너무 건강한 노조인데요. 민주노총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얘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만나도 놈들은 내가 완전히 태극기하고 그냥 막 붙어 먹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태극기가 뭐 너는 뭐 그렇지. 저 북한 별 그려진 인공기가 인공기보다 낫잖아요. 태극기가 당당하게 태극기를 들었네. 아니 그러면은 백두친송위원회는 괜찮고, 근데 저는 그런 게 저는 보수니 이런 거 별 잘 모르겠고 진보잖아. 진보 쪽에 가깝죠. 그렇죠. 저는 국가로부터 별 혜택 받은 것도 없고. 그런데 이제 하나는 대한민국의 정체성, 또 노동조합의 본연의 노동조합의 역할, 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하게 갖고 계신 거죠. 제가 12월 9일 날도 국회에서 토론을 해요. 노동계획안을 그렇게 하는 거는 정체성, 이거는 뭐 높은 놈들이 알아서 하는 거니까 저는 청년 실업, 그다음에 일자리, 그다음에 자영업들이 경쟁에 몰려서 이 지옥의 삶을 살아요. 자영업들의 어떤 생존경 이 세 가지를 해결하려면 반드시 노동 개혁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것이지. 정체성까지 뭐 이게 뭐 있나요? 왜냐면 다 좋은 직장은 민주노총 지네들 독점하고 있고, 그 청년들은 갈 데도 없고, 일자리도 자기들만 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리고 명태형은 전부 뭐예요? 퇴직금 사가지고 다 치킨집 차려다 다 망해요. 그래서 이런 대한민국에 나는 정상이 아니고, 우리 국민노조는 30인 미만이 전체 근로자의 67%예요. 그렇죠. 그런 양대 노총의 울타리에 없는 이런 국민들의 애로사항을 얘기해 주려고 국민노동, 국민 플랫폼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의원님하고도 이제 어떤 일을 같이 해보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그런 걸 만들어야 이렇게 우리 제3노조 이런 경우도 다 말이 맞는 거 아니에요. 실현이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대선 후보가 노동계획 얘기 안 한 사람은 저는 사기꾼으로 생각할 거예요. 왜냐면 누구든 막론하고 대한민국 나처럼 노동자도 있고 뭐 공대공단 다니는 사람도 있고 다 법조계 인사들만 막 다 대통령 하면 대한민국 불평등하잖아요. 나는 그런 건 안 맞다고 생각해요. 똑똑한 놈도 있는데 나같이 무식한 사람도 있고 다 그런 거지. 아니 지기들만 해먹으면 대한민국이 정입니까? 아니. 이게 노동법 고치자 이 부분은 아무튼 지금 그 52시간 근로제하고 예. 최저임금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그 여러 이제 시장을 63군데를 다녔어요. 그 시장의 상인의 분들이 대부분 다 요구가 그거예요. 52시간 근로제하고 최저임금이 자영업자, 그다음에 소상공인들한테 직격탄을 줬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거를 철폐하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52시간 근로제. 그다음에 예. 여기 있잖아요. 두 번째. 이것은 폐지하고 최저임금 10년간 동결하자. 어떻게 직격탄을 맞았냐면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일자리가 99.9%가 안정됐다고 얼마 전에 거짓말이에요. 그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나는 정신 이상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단기간 실버 일자리. 노동과 이 재정 일자리라 그래요. 세금으로 주는 거예요. 그럼. 세금으로 주는 건 내가 대통령에도 여기서 대통령에도요 다 줄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 15시간 미만은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을 줘야 되니까 전부 뭐냐면 15시간 미만으로 일시키니까 청년들이 옛날에 한 곳에서 일했는데 요새는 여기서 찔끔 저기서 찔끔 저기서 찔끔 하니까 이게 계속 달라게 생기니까 나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한테 더 이상 집 없는 사람이나 청년이나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선의를 가지고 정책을 만들지 말아라. 너희들이 선의라고 포장한 정책을 만들면은 그 선의의 대상자인 힘없는 사람이 가장 거꾸로 피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최저임금을 얘기하니까 청년들 알바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네, 집 없는 사람은 서름 없었다고 임대차 3법을 하니까 전월세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52시간 근로제 하니까 네. 기업 내에서 그나마 플러스 한 30%를 돈을 상여금이나 이런 걸 받는다고 그 제도가 또 안 되는 거야. 내가 전부 다 일을 좀 더 해서 내가 얘가 학원도 보내면 좀 더 해야 되니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52시간 하니까 전부 일 적게 고 돈이 작으니까 뭐 택배로 다니는 거예요. 이게 대리운전. 이게 내가 그래서 이제 정부한테 더 이상 없는 사람, 소외된 자를 위한 정책을 내지 말라. 까불어 가니까. 그렇죠. 결국 그 정책이 소외된 사람들을 목을 재니까. 그래서 우리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정부라고 해가지고 상황판 있었잖아요. 그거 어제 안 봤어요. 그거 청년들이 한번 어디 고물상 같은 데 뒤져봐요. 어디 나오나. 오케이. 지금 그 현대자동차에서 네. 정년 64세로 네. 하자 이렇게 들고 나왔잖아요. 네. 현대자동차에서 저희들이 정년 62세 할 때 그 한노이에 민주노총 출신, 네. 한노총 출신들이 주도를 했어요. 잘 알아요. 그래서 제가 이래서 정년 일자리 한 토막 난다. 그래서 만들어낸 게 공무원 17만 8천 명 늘리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게 한 공무원 한 30년 잡아서 봤더니 그 돈이 330조 간다. 330. 결국은 청년 일자리는 그대로 줄어버리고, 왜냐하면 정년을 연장하면 다 좋잖아요. 경제가 성장 동력이 있어가지고 정년이 연장하면은 그것은 플러스가 되는 건데, 왜냐하면 이제 45세, 이제 50세부터는 이제 밑으로 내려가거든. 벌이가. 그러면 정년 연장 2년 하면은 좋잖아요. 네. 근데 그게 청년 일자리를 보장하고 정년 연장이 돼야 되는데, 기업에서는 정년 연장만 때려버리니까 그 청년 일자리에 맞춰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정부 때 우리가 했던 게 성과급을 해서 그거를 조금이라도 막아보려고 청년 일자리를 좀 열어보려고 했는데, 문재인 정부 민주노총 1호 요구사항이 문재인 정권하고 민주노총, 한국노총이 손잡았잖아요. 그럼요. 밀약했잖아요, 밀약. 그 1호가 뭐냐? 성과급 폐지야. 그래서 석 달 만에 성과급 폐지해버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청년들이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게, 이게 여러분들의 일자리가
문재인 정권의 정책에 의해서 일자리가 확 줄어버렸다. 결국은 지금 대학을 다니는 사람들, 또 졸업해야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 일자리잖아요. 그 일자리를 반토막 낸 게 문재인 정권이라고. 좌파 정권은 아무튼 일자리를 반토막이 나도 기존적인 노조에, 양대 노조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그래서 노조공학이라는 얘기가 우리가 쉽게 노조공학이라고 얘기하지만 결국은 청년의 일자리에 직격탄을 내린 게 문재인 정권이다. 그렇게 청년 실업, 그다음에 일자리, 자영업자의 생존 경제, 이것을 이 세 가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 개혁이 돼야 되는데 아무도 노동 개혁 얘기를 하지 않고, 요번에 이재명이가 한국노총에 가서 한 얘기가 뭐냐면은 전교조와 공무원들의 타임오프,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를 패스트트랙을 태워서라도 해결하겠다. 이것은 글로벌 시대 역주행하는 시대를. 왜냐? 노동조합은 헌법 32조에 나온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헌법 33조에 노동 상권을 준 이유는, 노동 상권이라는 것은 자본가의 사유 재산권을 합법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권리를 노동 상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뭐냐면 가난하고 소외당하고 못 배우고 이런 사람들 위해서 만든 게 노동 상권인데, 기본권이죠. 여러분들 학교 선생, 공무원 시험 보려면 100대 1이에요. 이 사람들이 사회에서 못 배우고 가난하고 소외를 당하나요? 그런 사람들한테 뭐냐면 무기 주고 갑옷 주고 방패 주고 선까지 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 노동시장 구조가 이원화가 되고, 청년들이 창업하고 개인의 어떤 창의력 가지고 뭐 창달하고 이런 게 안 하고 전부 노량진 시장 가가지고 공무원 시험 보고 가는 걸 하려고 하는 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노동운동의 정신과도 맞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나라 노동법은 주 52시간이나 이런 게 무슨 문제냐? 대기업을 중심으로 노동법을 딱 만들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중소기업이라든 이런 데는 안 되는 게, 우리나라 대기업 1000명 이상의 대기업은 0. 몇 프로밖에 안 돼요. 30인 미만이 67%. 중소기업이 우리나라 99%예요. 근데 법은 어떻게 해요? 삼성이나 현대 이 대기업을 기준으로 맞춰놓으니까 전부 현실과 법이 안 맞는 거예요. 이것들이 국회에서 전부 탁상국 논해갖고 국민 세금 차 받아 먹으면서 그 짓거리 하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족보에도 없는 무슨 소득주도 성장 뭐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아파하는 게 이거예요. 지금 사회적 계층 이동의 역동성이 상실됐다는 거예요. 네. 이게 뭐냐면 청년들한테 희망을 끊어버리고, 그럼요. 희망의 사다리가 없었다. 이게 이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청년들이 계층 이동, 이렇게 계층을 상승할 수 있는 기회, 노력하면은 또 열심히 하면은 자기도 상승할 수 있다는 그 기회를 박탈. 이게 안 된다는 게 조국이겠죠. 우리는 내가 가재나 붕어나 개구리 중에 하나인데 국민을 얘들은 이 문법이 그래 보는 거예요. 요번에도 황홀한가? 그 미친 새끼 하는 거 봐봐요. 아니 무슨 이렇게 나를 얘기한 거야. 윤석열이 지지하는 사람은 아니 그 하여튼 저학력에 내가 부당 아니야, 빈곤에 고령층이라는 데서 머리도 막 흰머리 나오고 막 그래가지고 이게 아주 고령은 아니죠. 고령 맞아요. 전철 타면 누가 막 자리 양보해 준 적도 있어요. 아니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 이게 제가 우리 공화당에서 가장 아파하는 게 지금의 청년들이 계층 상승을 할 수 있는 희망이 없었다. 그러면 안 되죠. 뭐 7포 시대에도 있지만 이제는 집을 얻을 수 있는, 월세를 얻을 수 있는 상황도 안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상실했는 거를 빨리 바꿔야 된다. 이게 지금 했던 얘기들이 역사의 죄인으로 돼서 단죄를 받아야 이게 반드시 되지. 그러니까 저것들 놔도 맨날 주장만 하면 되겠어요. 제가 어제 이제 이봉규 TV 가서도 그 얘기했다. 지금 그 윤석열이 그 본부장들 다 보니까 너 정말 개혁 세력이 아니다. 내가 10년을 같이 있어 봤는데 그렇게 반개혁적인 사람들을 다 올려놨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판때기부터 바꾸라고 그랬다고. 그 판때기는 국민들이 중도의 표는, 젊은 사람들의 표는
개혁적인 소위 말하는 이 반노동 시장을 바꾸는 거. 그다음에 이게 뭐 포괄적인 민주노총이나 정교조나 이런 세력에 대해서 올바른 노동정책 개혁을 하겠다고 하는 거. 거기에서 중도가 들어오는 거지. 앞에 판때기들이 전부 반개혁 세력들 쫙 앉혀놓고 김종인 영감 80 넘은 영감님한테 목이 매가지고 말이죠. 고개를 쭉 내밀고 있고 내가 걔네들 무능해요. 지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민주당이 똥볼을 차니까 우리 할 데가 없으니 한 건데 그게 지 능력인 줄 안다니까. 이게 노동화법이 있잖아요. 노동화법을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바꾼다는 거야. 우리가 지금 이게 지금 재정 건전성을 위한 재정법을 제정하자는 건 포퓰리즘 정치 못하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붉은 적폐청산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 거기는 이제 노동계 천국 만든 노동학법도 있고 또 부동산, 원전, 뭐 세금 폭동 뭐 이런 게 많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청산해야 되잖아요. 근데 청산에 대한 희망, 그 개혁에 대한 희망을 줘야지 국민들이 중도표가 쭉 오는데 이게 뭐 지금 야당이 더 민주당보다 덜 개혁적인 얘기만 자꾸 하니까 언론이나 이재명이가 민주당에서 그 종부세 때 국민의 2%밖에 안 되는데 98% 바보냐 니네들 안 뺏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얘기가 설사 그랬다 쳐도 성경에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99마리 양도 있는데 길지를 한 마리 양. 이렇게 누군가 소외되면 안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법 논리도 진범을 99명을 못 잡을지라도 한 명의 피해자가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법 논리라는 게 이게 인류가 문명이 생겨서 이게 해온 원리인데 예를 들어서 98%는 뭐 세금 안 내 2%만 저 조사 보면은 괜찮으면 그런 논리가 저게 문명인지 저게 뭔지 저게 그 발상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국민을 눈속이 많은데 우리가 이제 부동산 문제, 특히 이제 종부세 문제를 이렇게 보는 시각은 법이 덜 갖춰져 있어요. 지금 종부세를 때리면은 세입자들한테 거의 70~80%가 전가됩니다. 70~80%가. 그 제도를 안 만들어 놓고 종부세를 때리면요. 그건 전부 다 종부세 때 맞는 사람이 소위 그들이 말하는 부자들의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세를 살고 있는 혹은 월세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영향이 간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가 종부세 폐지를 들고 나오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종부세 그거는 부자 세금인데 하는 게 옳다 이러는데 뭐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단지 하나 제도적 보완이 안 된 상태에서 종부세를 때리면요. 그 영향은요. 전부 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월세 살잖아요. 서울에 월세 살잖아. 그러면은 우리 집주인이 당장에 다음 달에 올려달라고 그럴 거라고. 좀 해놨는데도. 요새 계약갱신 청구권 때문에 못 오긴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부동산 이런 걸 뺏으려고 하는 거 그거는 약탈 정책이에요. 이재명의 기본소득은 약탈 소득 정책인데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는 딱 그것만 노동개혁과 기업규제 완화 기업규제를 완화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기업을 해서 돈 벌 수 있으면은 괜찮아요.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돈 많은 사람 비싼 데서 살고 좀 싼 데도 교통 자료 거기서 살게 해주면 되는 거지. 세상에 땅이 똑같이 평등한 게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그런 거 자체가 막 사촌이 논사하면 배 아프고 막 이런 논리로부터 시작되는 거라. 이재명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토지 보유세를 이제 절차를 밟아서 하겠다 한 발을 뒤로 물러섰는데 그 발상이 뭐예요? 전 토지에다가 보유세를 때려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기본소득으로 다 넣는다는 거야. 그것은 진짜 약탈이야, 약탈. 얘기했잖아. 내가 기본소득 공부를 해서 잘 알아요. 우리 국민노조에서 주장하는 기본소득은 그게 아닌데 이렇게 보시면 돼. 이재명이가 기본소득을 주장하니까 완전 빈정상해갖고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왜냐면 똑같은 민주주의도 우리는 자유민주주의고 북한은 거기도 인민민주주의예요. 그래서 똑같은 물도 비암이 먹으면 독이 되고 소가 먹으면 우유가 되는데 내가 얘기했던 기본소득은 좋은 건데 이재명이가 저렇게 막 저 칼을 주부들에는 식도로 써야 되는데 흉기로 쓰면 이게 안 되잖아요. 이런 게 그래서 오해 받을까봐
제가 기본소득 안에 대해서 다 만들어 놓고 그 얘기를 핵심이 뭐죠? 잘 안 하는데요. 기본소득의 핵심은 작은 정부를 지향해야 된다. 작은 정 그래서 공무원, 공기업 이런 거를 공기업 민영화해야 되고 문제는 거꾸로 공무원 10만 명 늘리고 공기업 10만 명 늘려서 이것이 1년에 한 34조 정도 소요될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재정 일자리 같은 거. 두 번째 기업 규제 같은 거 완화해서 생산성을 올려야 돼요. 그 다음에 생산 동력을 뿔을 붙여. 그렇지. 과학 기술이 발전하면은 기술 실업들이 생겨요. 자동차 같은 경우도 전기차가 생산되면은 부품이 한 40% 줄기 때문에 실업자가 생기거든요. 그럼 그런 걸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나라 각 부처에서 그냥 좀 난맥상처럼 얽힌 복지 제도를 좀 통합을 해서 기본소득은 단일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쟤네들은 막 너무 걸 뺏어서 놀아줘 불자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저는 이것을 똑같은 얘기로 잘못하면 안 되겠구나 이래서 그런 것이지. 여기는 그 내용이 다른 거죠. 저기는 약탈을 해서 나눠주자. 네. 공산주의자잖아요. 네. 공산주의자가 토지 공유 좀 뺏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자유민주 체제 시장 경제에서는 맞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줘. 나는 노동자이지만 내가 가장 좋아하는 소득은 불로소득이에요. 근데 텔레비에서 최고죠, 나쁘다고. 최고지. 아니 나 닦아놓고 불로소득이 좋잖아요. 일 안 하고 돈 버는데 이것을 막 나쁘다 그래요. 능력이 있으면 불로소득을 해야죠. 그럼 불로소득은 뭐냐? 이게 국회의원이 별 할 일이 없이 세비를 많이 받는 거. 사실은 200만 원어치 일했는데 죄송해요. 삼선했으니까 1200만 원 받는 거는 1000만 원이 불로소득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나라 막 연공 서열제에서 고위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 지휘감독만 일도 얼마 안 하는데 일은 300만 원을 치는데 500만 원 받으면 200만 원이 불로소득이죠.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지그들 불로소득은 얘기 안 하고 막 너무 불로소득만 얘기하고, 응? 저 변호사들이나 이런 사람들 막 50억도 막 받더만 불쌍한 공인중개사는 막 스스로 반틈 깎아불고. 아니 나는 그런 건 안 맞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거예요. 우리가 국회의원을 300명에서 100명 줄이자. 제가 이제 국회에서 제일 일 많이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양대 정부의 개혁을 했다니까 제가. 근데 욕은 엄청 많이 먹었죠. 그때 민주노총, 한국노총한테 욕 엄청 먹고 노동개혁할 때. 근데 공무원 연금 개혁했더니 우리 동네에 사는 공무원, 젊은 공무원들 악수도 안 해. 이렇게 이해하시면 예를 들어서 또 한 번 더 생각해보면 농담인데 국회의원 전체 예를 들어서 세비가 1000억이다. 300명 이걸 100명으로 줄이면은 1000억을 100명이 나눠가지니까 안 되고. 아니 200명분 나눠가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그래, 안 가지고 똑같은 예산 총장 예로고 국회의원 한 1000명 정도 늘려놔야지 이것들이. 그래야 이게 n분의 줄이죠. 이렇게 많이 늘려놔야.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래서 내 생각 전 국민의 국회의원도 봉사직으로 돌아갈 필요도 있다 이래 봐. 전 국민의 국회의원. 이렇게 해야 돼요. 그건 너무 과격한데 아무튼 지금 우리 사무총장님 말씀 들으니까 저희들하고 우리 당에 생각하는 부분은 많은 부분들이 겹치잖아요, 그죠? 하여튼 그래서 한번 저는 이 공화당 같은데 추운데 하여튼 열심히 하시는 거 보고 좀 참 안타까움도 있고 이게 참 이게 옛날에는 그 영광은 뒤로 패자가 돼가지고 참 광야에 서 계신 거 보면은 참 좀 그렇죠. 근데 우리는 패자라고 생각 안 하는 게 옳은 길을 가는 거잖아요. 지금 국민노동조합도 옳은 길을 가는 거잖아요. 우리들은 약자죠. 그러기는 옳은 길을 가는 때는 스스로가 뭐 약자라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언젠가는 그 방향으로 가게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하여튼 우리 힘내세요. 공화당 언제 TV에 한번 나오셔서 TV가 있어요. 유튜브 생방하는 게 있는데 나오셔서 노동 정책에 대해서만 정말 아까 좋은 말씀하신 그런 노동 정책은 그 국민노동조합 제가 확실하게 해드릴 수 있어요. 국민노동조합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해주시면 저는 이제 50대 정책 공약을 했는데 100대 실천 과제를 이제 또 만들고 있어요. 지금 50대까지 했는데 그래서 100대 실천 과제를 만들 때 노동 부분에 대해서 노동 부분은요 제가 많이 12월 9일 날 네. 국회에서 토론을 해요. 예. 윤창현
의원인가 난 얼굴은 모르는 그분 예. 주관으로 해서 예. 제가 10대 과제를 메인 과제를 그래 하거든요. 그때 우리도 그 들어가서 촬영을 해서 12월 좀 그날 알리면 했는데, 좀 좋겠네요. 하여튼 그거 끝나고 한번 그 노동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 사무총장님만큼 노동 부분 하여튼 제가 해드릴 테니까 좀 요거 없이 네. 제가 우리 의원님께 공화당 관련해서 제 생각을 뭐 알겠습니다. 5분간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왜냐면 맨날 이렇게만 하면은 너무 열받잖아 이게. 응? 그러니까 한번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옛날 핵심. 유명한 싸움꾼이다. 그래 오늘 싸움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 정도로 할게요. 네. 네, 고맙습니다. 중계는 그 정도로 할게요. 아니 예. 하여튼 이렇게 그냥 국민 국민노조 노동조합에 관심을 관심을 가져주셔서 좀 가져가셔야죠. 고맙습니다. 제가 우리 그 공무원 노조도 제3노조가 있잖아요. 그거 할 때 제가 관여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국민노동조합도 국민들의 민노총의 악행악습을 벗어나는 일은 이 건전한 노동조합이 힘을 기르면 됩니다. 그렇게 국민들이 참여를 저는 저 촛불 집회 나와가지고 여기하고는 원수래니까 죽어서도 이렇게 한번 싸워야 돼요. 그래서 그런 그 부분들을 우리 국민들이 이제 국민노동조합을 치면은 나오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아무튼 그 국민 이름이 좋잖아요. 국민노동조합. 이름 잘 지은. 그리고 제가 이 환노에 있으면서 농개업을 했던 사람으로 이러한 국민들을 대변하는 실질적인 노동자를 대변하는 이런 국민노동조합 같은 노조가 있어야 된다. 그게 이제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탈해야 돼요. 민주노총, 한국노총 다 합쳐도 전체 노동자의 10%도 지금 그 가입이 안 되는 거예요. 10% 정도. 그 정도 된다고 늘어가지고 지금 민주노총이 한 50만 늘었더라고. 70만 해서 이 정도 문재인 들어서. 정부에서 115만 명이거든요. 네. 이렇게 문재인 정권의 가장 수혜자가 민주노총. 그러니까 그렇게 늘었는 이유가 결국은 기업을 압박하고 그렇죠. 또 정책에 개입하고 뭐 이런 소위 좌파들하고 호도가 맞으면서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그거에 대한 이제 국민들이 분노만 할 게 아니고 우리도 정당으로서 오늘 우리 사무총장님 찾아뵌 것도 이런 노조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고맙습니다. 하는 그런 부분들 오늘 유튜브 생방이 다 되고 있으니까 국민노동조합에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여기 1번이 소득주도 성장 팩이네요. 소득주도 성장에 사람들이 어려워요. 노동정책이 잘 모르는데 소득주도 성장의 제일 핵심이 뭔지 알아요? 1번 최저임금, 2번 주 52시간. 이제 이것이 뭐냐면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이에요. 이걸 사람이 잘 몰라요. 소득주도 성장은 그런 노동정책이 소득주도 성장인 거를 소위 소득주도 성장은 남미에서 신케인즈 이론이라 해가 유시미가 나서가지고 막 자랑했잖아요. 그게 좌파 노동정책이야, 좌파 정책이라고. 이렇게 그걸 쓰다가 2년 만에 나자빠져 버렸다고, 저 사람들이. 그런데 한번 나가는 문지방은 이 복지라든지 노동 문제는 문지방을 한 넘으면 뒤로 후퇴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정년도 마찬가지예요. 문지방 한 넘으면 그걸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공화당은 아무튼 그 문지방을 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된다고. 그래서 그 정책이나 복지나 특히 노동 정책 이런 부분들은 지금 소득주도 성장 저거 뿌리박는 거 없애려면 10년 걸립니다. 지금 그 피해가 다음 정권이 바뀐다 하더라도 그 다음 정권에도 폐기가 안 돼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 이렇게 우리 사무총장님 뵙고 또 이렇게 멋있는 멋진 성. 멋있는 진짜 멋진 우리 총장님 이 멋있는 이 사진을 이게 그린 겁니다. 우리 총장님 직접 그리신 거. 그래서 제가 오늘 방문 기념으로 받아서 제 방에 있잖아요. 대표실 와보셨잖아요. 대표실 뒤에 책상에 제가 4년 가까이 한 번도 안 앉았어요. 대통령 오시면은 서시라고. 그렇게 요것도 그대로 올려놓을 생각입니다. 오늘 너무 고맙습니다. 촬영은 이 정도로 할게요.